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부동산 중개업의 실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뽑아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개업의 준비 과정에서의 업무 개시전 신고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래 가는 거죠. 그래서 자격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개 업무,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 앞서서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업무 개시전 신고 세 가지가 뼈대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증의 설정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 고용인 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장의 등록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크게 업무 개시전 신고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증의 설정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의 설정이라는 개념은 그런 식이에요.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알아서 소송해서 개공한테 돈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중개업 자체에 대한 불신등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관리는 먼저 보증보험회사라든가 협회 등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 관리는 책임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보증, 보험 등 업무 개시전까지 보증 등의 설정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먼저 보증의 설정 시기,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참 이 얘기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앞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자, 지금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록관청은 사무소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래서 마치 두 개가 모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단 포괄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 그때 보증 설정을 해 가면 된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미리 보증을 다 설정을 해서 등록 신청을, 개설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등록증이 안 나오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특정을 할 수 없어요. 사무소가 어딘지 등록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먼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해라 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지금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다는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개공이 되는 이분은 등록증을 교부받으러 갈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보증자, 이걸 설정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지 등록증이 교부가 이루어진다. 두 개가 약간 모순처럼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미리 당겨서 봤었고요. 해서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을 해야 할 것이고요. 자, 설정 금액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될 텐데, 보증 금액이라는 것. 자,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즉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가시게 되면 항상 1억 보장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어요. 그게 아까 중개사무소 안에 계셔야 될 게 원본 두 가지, 자격증, 등록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개보수 한도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게시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이 되게 될 거고요.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혹시 나온다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이상이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분사무소 당 각 1억씩.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설정 금액,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거 1,000만 원 이상. 우리 앞에서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바로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갔었어요. 대신 얘들도 중개사고 터질 걸 대비해서 보증 설정, 자, 요건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에서 일단 출제 포인트는 설정 금액에 있어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가끔 지역 농협도 구성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에 설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식, 총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증보험하고 공탁은 똑같은 거, 자, 공제에 가입하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간 회사에서 하는 게 보증보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제라고 하는 것, 공제라고 하는 것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게 보증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자, 법원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서 이 공탁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원에다가 1억 이상을 공탁을 하면 될 것이고요.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분사무소당 각 1억씩 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이 공탁금 회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공탁금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내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건 민법이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 쳐놓고 문 닫고 공탁금 회수에 가버리면 이게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의뢰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뭘 한다고요? 바로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다 찾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얘는 나와도 하나도 중요치 않고 답이 안 되는 지문에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탁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겠고요. 자, 2번째 이슈. 자, 이렇게 공탁을 해놓고 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걸 다 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한테 바로 중개의뢰인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공탁한 금액이라든가 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우선 최소,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 1억까지는 일단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그 다음에 고용인 해서 좀 이따 공부했던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소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사고를 쳤을 때도 개공도 얻었다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게 되면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이런 식입니다. 지금 내가 중개의뢰인입니다. 근데 이제 중개 사고가 터져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사고를 친 게 소속 공인중개사다라고 전제가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 개공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혹은 개공과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큰 쟁점 안 되고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출제 포인트,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람. 자, 요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그때 가설 건축만 아니면은 가능한 것이고 특이했던 것이 바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다 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그 기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기간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이런 얘기할 때 또 비슷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전 신고를 할 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이야. 자, 갑이라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미 있었어요. 중개사무소. 을이 이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형식으로 개설 등록을 했거나 또는 이전 신고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중개 사고가 터져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도 갑한테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에서 지가 사고 치거나 그 고용인이 사고를 친 건 당연히 그 개공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출제 이슈가 안 되고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주연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숫자 중에 도배해버리는 거 보증의 보전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 지금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고가 터졌어요. 중개사고 터졌어요. 요거부터 가야겠구나. 지금 이 사람이 개인이라서 1억 보증자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또는 공탁을 1억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2억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2억을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다만 우선 급하게 뭐부터 이 공탁금이라든가 보증보험금을 가지고 우선 1억이라도 빨리빨리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되게 될 텐데 만약에 이 돈을 썼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보증을 다시 어떻다 채워 넣어야 된다. 자, 출제 포인트는요 15일이라는 숫자가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15일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출제 이슈가 돼요.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 이때 며칠 15일 이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서 이 15일은 그렇게 중요한 숫자예요.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지문 틀리게 해서 뽑아내기도 하고 곳곳에서 장난치는 게 바로 보증의 보전이라고 하는 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숫자 중에서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지금 이제 업무 개선 신고 중에서 보증 등의 설정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봐야 될 게 요거 문제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가 지금 30회 때 지문 한 개 구성됐고 그 전에 22회인가 때 한번 출제가 됐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더럽게 복잡하게 법조문이 돼 있어서 그런지 잘 내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어쨌든 30회 때 지문 한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교재로는 42페이지가 될 텐데요. 자,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해서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우리가 민법에서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약금은 계약 해제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계약금. 자, 기업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을 기업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엄청 긴 걸 제가 줄여서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되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이 되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기업공인중개사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을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썼을 때 또는 중도금 잔금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누구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갑을 믿지 못하는 거야. 자, 계약금 줬는데 계약이 혹시 나중에 나가리가 되거나 또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게 소위 이제 민법에서 해제라고 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다 계약금 토해내야 돼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갑이 나한테 계약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야. 딜레이하고 지연시키면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누가 매수 의뢰인이 누구한테 기업공인중개사에게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내가 계약금을 넣는 것, 중도금, 잔금을 내는 것을 매도인한테는 못 넣겠다, 불안해서 누구한테 너한테 넣겠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이 기업공인중개사 등은 자신 기업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중개계약이자 이 매매계약 등이 빠그러지더라도 그냥 쉽게 어떻게 할 것이다. 바로
매수 의뢰인에게 이 금액이 반환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근데 이건 전혀 중요치 않은 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매수 의뢰인이 기업 공인중개사에 이걸 요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 공인중개사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자, 굳이 근데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매수 의뢰인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요것을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어려워. 예치명의 누구 이름으로 예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기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다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은행, 보험회사, 최신관서, 신탁업자, 그 다음에 최신관서, 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즉 협회 명의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한 특수한 전문 회사를 통해서도 다 예치 명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나는 매수인 입장에서 나 개공도 못 믿겠다. 차라리 은행의 명의로, 자, 우리 은행의 명의로 이런 식으로, 또는 자, 최신관서 우체국 명의로, 또는 보험회사 명의로 어떻다 예측해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출제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업 공인중개사도 못 믿겠으니까 은행, 보험회사, 이런 최신관서, 전문회사, 신탁업자 등등등의 명의로 예측해 할 수 있다. 어디다가 금융기관 등에다 예치한다고 써 있으니까 금융기관한테 예치를 할 수도 있겠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 사람, 협회한테도 다 예치를 해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신탁업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측해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려워. 주로 이제 지금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개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 요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개공 명의로 예치가 됐을 때 이 개공이 해야 될 조치,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개공도 못 믿겠다 이거지. 그래서 개공이 들고 튀어버리게 되면 보증보험 공제 공탁 금에서 이걸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앞에서 공부했던 자, 중개사고에 대응해서 보증 책임 요거랑 같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간단한 얘기로서 분리했지. 기업 공인중개사는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치된 계약금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내용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예치 명의 자체가 경위수가 너무 많고, 예치 기관도 얼핏 보게 되면 금융기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공제 사업을 하는 자, 특히 이제 거슬리는 이거잖아. 공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측해 할 수 있다. 누구 명의로? 공제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예측해 할 수 있다. 협회 이름으로도 예측. 명의도 협회고,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하는 것도 협회가 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해도 잘 안 될 이건 비우고 좀 가셔야 되겠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체 그림 잡는 거고요. 30회 때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가 나왔던 주제. 그래서 얘는 업무 개시한 얘기랑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데 유사 개념이라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개시성까지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주제 고용신고라고 하는 것을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텐데, 먼저 고용인의 범주부터 정리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두 번째,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보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중개보조원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바로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자, 일단 업무 개시전이죠.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 개시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때 전자신고도 포함되죠. 우리 앞에서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다? 전자문서인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에는 굳이 등록증을 갖고 갈 이유는 없거든요. 등록증에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가끔 답이 됐던 주제, 자격 확인이라고 하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면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야지 어떻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요,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왜? 소공을 되겠다라고 고용신고가 있으면 전제 요건이 뭐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였을 때만 어떻다?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요.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때는 직무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교육을 다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때 뭘 했었냐면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실무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자,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 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직무 교육이라는 것을 받도록 한 후에 자,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역시 업무 개시전까지 전자문서에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고용신고의 효과라고 해서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된다라고 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인이 사고를 치게 되면 어떻다?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기업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간단한 주제, 고용 종료 신고. 자, 10일 이내라고 해서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이거 할 때 또 기억을 하실 게 있어. 자, 7일짜리 기억해야 돼.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마지막,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얘는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내용 자체도 간단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 게 아까 하나가 자, 보증 등의 설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두 번째 이슈가 고용인 신고라는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주제 인장의 등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인장 등록 얘기 관련해서는 앞에서 지문 가지고 분석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앞에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이지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는 없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만 할 수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개공하고 소공이거든요.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개공과 소공.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 설명이라는 개념이 있고 확인 설명 자체가 중개 업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개공하고 소공에 한정해서 개공과 소공 한정해서 인장 등록이라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공부터 가볼까요? 자, 뭐 규격 옛날에 나왔었는데 별 중요치 않고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법인 얘기가 도배를 하게 됩니다. 자, 해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대한 인장 등록,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등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상업 등기 규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게 되면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인장이라는 게 미리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인장을 얻어다 등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분사무소 중요하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을 다 등록을 하게 된다. 이때 장난칠 때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 틀렸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거야. 법인 가지고 구성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상업 등기, 법인 주된 사무소는 그 법인 자체 인장이라고 해서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의미하고요.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개공에 있어서 업무 개시험까지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또는 이제 자기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다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세 번째 포인트. 아까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사무소에 있어서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한다. 그럼 이제 인장을 등록한다는 얘기는 등록관청 가서 도장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을 앞으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할 때 쓰겠습니다라고 도장 찍는 건데 이 법인에 있어서 인장을 가서 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업등기소 가가지고요. 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워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등록관청 시군구에다 내면은 그게 인장 등록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장의 등록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도장 들고 가서 그 등록관청에 도장을 찍는 거야. 이 도장으로 앞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이 확인 설명하고 나중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해서 자, 앞에서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파트만 가서 보면 최대 4개 포인트예요. 첫 번째, 법인의 인장, 상업 등기 규칙에 지금 신고된 그 인장을 얘기하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는 형식을 통해서 법인의 인장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을 등록을 하면 될 것이다. 인장의 변경 등록은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지금 몇 개 날짜가 나오는데 아까 보증의 보전 15일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7일 시리즈를 정확히 잡아내셔야 돼. 7일만 잡아내게 되면 대충 아까 10일짜리 한두 개인데 캐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7일짜리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 처분이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 일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등록증을 반납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주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주제죠. 전속중개계약 수혜라고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주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지문 가지고 관련한 내용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할 것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주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38페이지, 39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연 이슈부터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첫 번째 이슈. 자,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슈. 특히 법인과 지역 농협의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자,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 지가 잘못하거나 고용인이 잘못하거나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은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없고요. 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허락했다는 그 사람도 다 바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 번째가
바로 보증의 보전이라고 해서 15일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보시게 되면 39페이지 첫 번째 박스 4번쯤 가볼까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카피한 거니까 3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이거 틀렸다는 얘기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후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둘 다 답이 되지 않아. 얘는 아직까지 답을 뽑는 주제는 아니야.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는 주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밑에 답이 된대요.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공탁을 하는 경우 총 3억 이상을 공탁한다. 주된 사무소 하나당 2억이고요. 분사무소 한 개라고 했으니까 1억 더하면 토탈 3억 이상을 공탁을 해야 된다. 2번 지역농협 2천만 원 이상 보증 틀렸죠?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나머지 그 3번 지문 하나 볼까요? 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부동산 중개업을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었고 4번, 5번 각 몇 년 내 3년 내는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 이걸 이제 5년에서 틀리게 뽑아내고 중요 지문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 자, 두 번째 박스 답이 됐네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오른편인데 지금은 다 못 외우십니다. 행정처분 아주 묶어서 가야 되고요.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얘는 좀 비우고 가셔야 돼. 나머지의 관계에서 찍어내야 되지. 이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나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1년 해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의 관계에서 추론해 내야 되겠다. 어찌됐든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재 40페이지 세 번째 박스, 자, 1번 지문 하나 보고 나머지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관한 설명을 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 문서 등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세 가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증명서를 교부해서 혹시 중개업소 가게 되면 그런 거 줘요. 계약서 쓸 때 꼭 프린트물 하나 복사해가지고 1억 보장. 이게 이제 사본을 교부하는 그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점은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자, 그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된다. 틀리게 뽑았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것이지 완성된 때 새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중개가 개시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다. 3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의 사본 등은 교부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관계증서의 사본 등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할까? 그렇다 치고 이건 답 안 됐어요. 그 다음 교재 41페이지에 관련 지문 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 1번 지문입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2번 지문 좀 특이한 지문, 최근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련 개업 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을 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한 사안이니까. 근데 되게 어려웠어요. 이런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틀렸죠? 고의는 과실이 있을 때, 즉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4번 답이 됐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것도 어려웠어요. 자, 가십시다. 지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근데 혹시
이런저런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진짜 까다로워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4번도 만만치가 않고 2번도 만만치가 않아요. 두 개 다 최근에 상당히 어렵게 냈던 지문. 자, 요건 비우셔야겠고. 그 다음에 6번 지문 가볼까요? 틀렸고 답이 됐네요.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숫자라고. 개업 공인중개사 보증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 30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 15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요 얘기 있었죠? 사무소 공동사용 얘기, 그다음에 15일 얘기, 중요 출제 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어렵게 좀 나왔던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쟁점 확인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제일 하단부 관련 기출 문제부터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자, B, C, D, E 이렇게 해서 총 4개 구에 추가적으로 분 사무소를 둔다. 그러면 이제 주된 사무소 얼마? 2억이고요. 4개, 분 사무소가 4개니까 1억씩 하면 4억. 그래서 최소 얼마? 6억 이상을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자, 분사무소 법인을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2번 답을 뽑았던 것이 설정 금액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41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관련 기출 문제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존 의뢰 과실로 중개 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설명. 자, 옳은 것은 좀 어렵네. 23회 때 문제인데 오래전 문제. 자, 기업 공인중개사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만 어떻다?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해서 1번 틀렸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 업무 개시 전. 개설 등록 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업무 개시 전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의뢰, 중개보존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해서 2번 이걸 답을 뽑아서 되게 쉽게 구성한 주제가 되겠고요. 3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중개보존 의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요,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자, 중개 의뢰인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때 자, 중개보조원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또 중개보조원한테 또는 공동으로 묶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좀 옛날 문제입니다.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돼서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렸어요. 자, 우리가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떼어주고요. 나중에 보험료 인상의 문제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누구를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야? 중개 의뢰인이 일정한 금액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제사업자라든가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 행사해서 그 돈을 받아낸다.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개공이 장난치지. 보증보험 가입해놓고 아는 사람 동원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가게문 닫고 새롭게 또 가게문 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요. 당연히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2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거 중간에 1,000만 원 이상 맞죠? 자세히 읽지 말고 지역 농협도 얼마? 1,000만 원 이상. 옳은 표현. 두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 점점점 배상할 책임이 있죠? 없으니까 틀렸죠. 이것도 자주 나오잖아요. 매번 나오는 주제라고요. 해서 틀렸고요. 디귿번 기업 공인중개사 보증보험금으로 며칠? 15일 내. 1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지적해 드렸던 게 이런저런 형태로 자주 구성이 된다고.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쫙 깔아서 포인트를 딱딱 끊어서 출제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문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해서 이게 이제 23회인가 22회 때 나오고 30회 때 구성이 된 거. 지문 한두 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42페이지 첫 번째 박스. 자, 보니까 5번 지문 가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는 없다. 이게 어렵다고. 예치 명의자가 자 이것도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도 있었죠? 명의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공제사업자. 예탁, 예치하는 기관 자체도 금융기관이 될 수 있지만 은행도 될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모두 공제사업자에게 예치케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 그래서 5번쯤 보시고 6번쯤은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유들은 실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해서 요건 이제 해석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계약금을 누구한테 지금 매도인을 주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위한 겁니까? 매수인을 위한 거죠. 매수인이 불안해서 그런 거니까 그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법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지금 만약에 민법에서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한테 매매를 합니다. 따로 특약이 없다라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을 할 테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요거 말소하는 것 비용은 누가? 바로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죠. 물론 민법에서 매매 비용이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측량 비용은 양 당사자가 특약이 없다라면 균분하여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지금 예치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결국은 매수인을 위한 거니까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해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거의 안 나오다가 지금 30회 때 드물게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 관련해서 43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고용신고 별 내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확인 요청 시도지사에게 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앞에서 우리가 자격증 교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한테 네가 진짜 자격증 좋냐 확인해 보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고용신고 있으면은 이 고용인 행위,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고용 종료 신고, 고용 종료 되내라도 얼마? 10일 이내. 요 정도가 출제 이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 교육입니다. 개공과 소공은 실무 교육이고 중개 보조원만 먹어야 된다. 직무 교육. 요거 나중에 교육 한 번만 수업 받게 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직무 교육이 아니라 실무 교육. 1번 틀렸는데 답 안 돼. 유치하니까. 두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아니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신고. 세 가지 그림 잡으셔야 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 고용인 신고, 그리고 인장의 등록이라는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3번 답이 됐네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어떻다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해서 자, 틀린 질문하고요. 답이 됐던 질문 분석해 드렸고, 그 밑에 자, 두 번째 박스에 4번 질문 가볼까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죠. 자, 연대에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바로 피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 판단을 할 문제. 다음 페이지 5번 질문 가서 답 볼까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지금요 다시 갑시다. 공인중개사가 큰 사고를 치면 자격 취소 처분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치게 되면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중개보조원한테는 과태료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중개보조원한테는 행정처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도 아닌 무지 목미한 사람을 법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개물로 수행도 할 수 없고 등등 하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어떤 행정처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교재 44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4번 2번 질문부터 가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자, 30일 내 신고. 틀렸죠? 10일 이내 신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요.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7일 이내 그 사실을 신고. 틀렸죠?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자 종료신고를 합니다. 고용 종료신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일단은 7일이란 날짜도 틀렸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죠? 지금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가 그만뒀다고 했을 때 개공이 신고를 하는 것이 소공이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 이때 중개보조원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 종료 신고합니다. 아까 고용 신고 자체도 누가 한다? 개공이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고용관계 종료된다고 14일 내 그 밑에는 1월 이내에서 다 틀렸죠? 그래서 요것도 출제 이슈가 되게 되네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 고용 종료 신고가 하나, 둘, 두 개 답을 뽑아서 좀 어려웠던 게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업무 정처분 못한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격 확인 요청 요런 게 지금 보십시다. 자, 이 법조문 내에서 주로 출제하는 게 자격 확인 요청하고요. 고용 종료 신고라고 하는 요걸 갖고 주로 답을 구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8회 때 나왔던 1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없으면 다 전자문서 컴퓨터로 신고해도 된다. 2번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틀렸죠? 소속 공인중개사였을 때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자격 확인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3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이걸 실무교육,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 느끼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때 30일 내 틀렸죠? 10일 이내. 5번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이었었나요? 1번 고용신고 전자문서에서 할 수 있다. 아까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다 전자문서에 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따로 이 등록증을 첨부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전자문서에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렸고요. 자, 급지됐던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주제가 마지막 주제 인장 등록. 미리 답 요것으로 가야 돼.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는 바로 상업등기규칙에 신고된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에서는 뭐라고 써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가 인장의 변경 등록은 며칠?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이슈가 하나 더 붙이면은 이 법인의 인장 등록은 가서 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요 정도가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45페이지에 가서 지문들 첫 번째 박스는 별 내용이 없어 보이고요. 이 두 번째 박스 뭐가 있어요? 보니까 3번 좀 가볼까요? 틀리게 나온 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나중에 서명 및 날인할 사람이 개공과 소공이거든요. 그래서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4번 답이 됐네요. 두 번째 박스 4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틀렸죠? 인장 등록 뭐가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한다 해서 4번 지문 24회 때 답을 뽑았었고요. 그 밑에 자, 세 번째 박스 2번 지문 가볼까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 틀렸죠? 법인 자체 인장이 되는 겁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표시된 신고된 법인의 인장 자체를 등록을 하고 등록하는 방식은 인감 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실 게 3번 지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틀렸죠? 출제하는 기술을 보셔야 돼. 자, 주된 사무소에서 장난치는 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트릭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분사무소가 뭐라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하는 거. 5번 지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죠. 해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7번 지문 가볼까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자, 법인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해서 자, 출제하는 기술 보셔야 돼. 지금 출제를 틀리게 뽑을 때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출제를 할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트릭을 쓰고 또 분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두 개를 트릭을 계속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지금 문제가 그냥 다 똑같다고. 다시 법인의 인장, 주된 사무소에 쓰이는 인장은 법인 자체의 인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8번 지문도 마찬가지인가요?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이게 어렵지. 분사무소는 무조건 인장 등록이든 이전 신고든 휴업 신고든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넣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밑에 3번 지문 하나 가볼까요? 자, 변경 등록 며칠 7일 이내인데 7일이라고 해서 옳게 뽑았고 거기 지금 이제 1번도 7일, 2번도 7일, 3번도 7일이 됐네요. 그래서 자, 변경 등록도 주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머지 주제 중에서 여러분 교재 40 볼까요? 6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 하나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옳은표. 두 번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자,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이건 주된 사무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사무소란 말이 따로 없으면 뭐라고요? 당연히 주된 사무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자, 디귿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자, 리을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 10일 틀렸네요. 7일 이내가 돼야 됩니다. 해서 기영, 니은, 디귿이 옳은 표현. 리을은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문제가 다 유형화되어 있어요. 자, 전체 그림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갔었던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라고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비교하는 거. 그리고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리고 변경 등록은 얼마? 7일 이내. 해서 이 보시다시피 지금 8년간의 문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주로 보고 있고 이 교재는 16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시험에 나왔으면 다 분석을 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거의 이걸로 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개계약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